이 건강한 머리카락은 행복과 젊음의 상징입니다. 이 머리카락의 색깔과 스타일은 외모를 크게 달라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까지 바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흰머리나 새치가 나이보다 일찍 생기게 되면 이 나이가 들어 보여서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흰머리가 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흰머리가 나는 이유를 알면 그에 따른 예방과 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흰머리가 나는 이유, 그리고 흰머리를 최대한 늦게 나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미 생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는 약은 과연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모낭의 구조를 보면 모낭 옆쪽에 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모발,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에서 세포가 이게 분열을 해서 모발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또 이 멜라닌 줄기세포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원래는 모발이 이 흰색 기둥 모양이에요. 이 흰색 기둥에 이 멜라닌 줄기세포가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 금발이 될 수도 있고 붉은색, 검정색, 갈색 등의 모발 색깔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멜라닌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흰머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낭 멜라닌 줄기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뭘까요? 흰머리가 나는 첫 번째 원인은 다들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노화입니다. 혹시 50대 50의 규칙을 들어보셨을까요? 대규모의 연구에 따르면 이 50세가 되면 전체 인구의 50%가 머리의 반이 흰머리로 변한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줄기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멜라닌 색소가 덜 만들어져 흰머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약사님, 흰머리가 노화 때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막 10대 때부터 흰머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흰머리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유전입니다. 흰머리는 부계, 즉 아빠 쪽 유전인데 저도 아빠가 흰머리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60을 향해 가는데 아직 흰머리 염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유전으로 인한 흰머리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머리카락을 하얗게 하는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 흰머리가 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흰머리를 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노화도 활성산소가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발의 회색화에 대한 원인 중 활성산소의 역할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활성산소는 흰머리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흰머리에 대한 연구에서 이 조기 흰머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낭에선 카탈라제, 메티오닌 설폭사이드 환원 요소와 같은 이 항산화제가 발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정한 염증성 질환이나 특정한 영양소의 결핍이 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 탈모나 건선 류마티즘 같은 면역질환, 갑상선 질환인 경우인데요. 저도 실제로 약국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프로페시아 같은 탈모약을 드시고 흰머리가 까맣게 났던 분을 뵌 적이 있었고 이 갑상선 치료를 받으시다가 검은 머리로 나신 분도 뵌 적이 있어요. 진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탈모 치료는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전이고 건선이나 류마티스, 갑상선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치료 후에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흰머리가 DHT 호르몬이나 염증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한 영양소가 결핍되었을 때도 흰머리가 날 수 있는데요. 바로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가 결핍되었을 때 조기 흰머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딱히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 조기 흰머리가 나는 젊은 분들께 1차적으로 어떤 검사를 시키냐면요. 혈중 비타민 B12 검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원래는 50대 초반까지는 거의 흰머리가 없다가 갑자기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흰머리와 스트레스의 연관성이 원래는 속설로만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2020년 네이처즈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쥐한테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약물을 주사로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까맣던 쥐털의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이 스트레스로 벌지의 줄기세포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털이 다 빠지고 다음 털이 날 때 이 멜라닌 세포가 안 만들어지고 털이 하얗게 된 거라고 합니다. 흰머리가 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네. 앞으로라도 그 흰머리의 양을 더 나지 않게라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말이 쉽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실 텐데 하루 동안 이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중간중간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잠깐 쉰다든지 저녁 먹고 일을 잠시 멀리하고 쉬는 거죠. 직장 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하는 건 흰머리를 생기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잠을 일정한 시간 푹 자는 게 좋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 몸에 있는 림프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면서 재생을 돕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머리카락도 자라나고 멜라닌 줄기세포에서 멜라닌도 만들고 재생하게 되는데요. 이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하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을 좀 더 신경 써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항산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흰머리의 원인으로 활성산소를 말씀드렸죠.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성분이 항산화 물질인데요. 대부분 고기라든지 가공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산화 음식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채소, 과일, 야채 등이 항산화 음식입니다. 저는 고기보다도 생선, 채소, 야채를 더 좋아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흰머리가 늦게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햇빛 적당히 보기입니다.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멜라닌 색소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햇빛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검어지고 햇빛을 적게 보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옅어지게 됩니다. 흰머리 안 나게 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쯤에서 구독자분들은 이제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한 방에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만약에 제가 개발했다면 저도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을 텐데요. 흰머리가 생기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치료도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밝혀진 흰머리 영양제로서 핵심 성분은 바로 파바입니다. 파바는 파라아미노 벤조산이라는 건데요. 비타민 B10으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파바 200mg과 판토텐산을 같이 먹었을 때 흰머리가 원래 색으로 어두워지고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생긴 사람도 원래 머리카락 색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이런 비타민 B군 결핍 시 조기 흰머리가 될 수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흰머리 영양제는 파바를 중심으로 비타민 B군이 주로 들어있는 걸 고르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국내 흰머리 영양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광고들 대부분은 앞서 말한 영양 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비오틴이랄지 효모 위주의 성분이라 이게 흰머리 영양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국내 제품 중 파바가 그나마 온전하게 들어있는 제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탈모 치료제죠. 바로 판시딜 또는 마이녹시 캡슐 등입니다. 물론 판시딜이 탈모 치료제로 나온 거라 판시딜을 먹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성분을 보면 파바와 판토텐산, 효모 등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광고로 볼 수 있는 흰머리 영양제와는 성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제품을 드시기보다 차라리 이런 종류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오메가3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미국 의학계에선 흰머리를 치료할 목적으로 이 오메가3를 일일 4g을 많이 처방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흰머리 염색을 안 하고 이 멋스럽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흰머리는 어두운 머리보다 거칠고 더 단단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흰머리의 성장 속도와 두께는 이 어두운 머리보다 훨씬 커서 최대한 4배 더 빨리 자란다고 해요. 또한 자외선 손상도 어두운 머리보다 쉽게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흰머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흰머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머지않아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나오면 나리약사 채널에서 재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